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옳은 것은 그랬고, 임차인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쓴다.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더라도 상당 부분을 주택의 목적으로 쓴다면 그때는 적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받지 못한다가 X. 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시켰는데 뭐. 근데 점유를 상실했을 때 그러면 대항력이 날아가냐? 잃지는 않죠. 유지. 을이 X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죠. 우선면허권 얻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뒤에 X주택이 병역에 매도되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이니까 격리된 다음에 소유권자가 이제 병한테 넘어간 거야, 소유권이. 근데 그 세입자 을이 주민등록을 갖다가 딴 곳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서 이제 갑인데 갑이 병한테 집을 판 거지. 세입자가 누구냐면 을인데 세입자 을이 여기 보니까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요. 근데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새 주인한테 근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 옮겨버렸네. 그러면 대항력은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만 대항력이란 무기는 사라지지만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 사람한테 그대로 승계가 되죠.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대항력을 못 써먹지. 대항력이란 무기를 못 써먹을 뿐이지 채권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한다. 채무가 소멸한다는 게 틀린 거지. 근데 대항력을 못 써먹지 이제. 5번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세입자가 낙찰을 받은 케이스 되게 많아요 요새. 그랬을 때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혼동 뭐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십니다. 2번.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소송, 판결, 경매 신청, 이게 강제 경매.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등기가 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인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이게 뭐냐?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딴 권리자보다, 즉 선순위 권리자도 제껴버리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는 바로 최우선 면제권이죠. 그 최우선 면제권은 임차권 등기된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라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맞네.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체결했다가 아니고 하려는 사람은 임차인의 동의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런데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체결하는 사람은 그쵸,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다. 출제하신 분은 임대인, 임차인 바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일종의 반대말 쓰기죠. 반대말 쓰기. 4번.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증금이 크면 대박 난 것이죠. 임차인이 갑에가 보증금이 10억이다. 10억 갖고는 만족 못할 수도 있는데 10억인데 상속 받을 사람이 없이 사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어떻게 승계해서 그러다 보면 뭐요?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10억. 상속인이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민법 시간에도 이런 거 배우셨는가 몰라.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으면. 본체가 따로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거. 10억 원은. 나누지. 따로 살고 있으면 나눠 가져. 그래도 5억씩 나눠 가지나 하여간 나눠 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면. 본체랑 지금 여기 사실상 배우자가
새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보증금이 올려줄게요. 50억이야. 본체하고 같이 살고 있어. 이 사실상 배우자고 이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없지 이제. 국물도 없어. 50억을 다 본체가 가져가는 거야. 예? 상속받을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등기 안 됐습니다만 이 전세계약도 채권적 전세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때 적용을 받을 수 있죠. 틀린 게 뭐야? 3번. 보증 5천, 월세 100만 원으로 해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금을 임대차를 중개했습니다. 옳은 거. 갱신 요구는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이게 보증금, 월세 다 각 5%예요. 그럼 이거 5%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만 원까지 안 되고 뭐야? 5만 원까지. 근데 사실 요것도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줘요. 그래도 한 7만 얼마가 되지 10만 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2번 X.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월세가 지금 200만 원 밀렸죠? 상가예요, 상가. 그럼 뭐예요? 해지할 수가 없지. 아직 2달치 갖고는 해지 못하지. 4번은 서울시에 있다 그랬을 때는 2,500만 원을 갖다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다른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최우선이죠. 최우선이 인정되려면 소액이 들어가야지. 보증금 얼마예요 지금? 5천에. 월세가 100이면 환산해 1,000만 원이 아니고 환산해 주면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야. 서울에서 1억 5천은 소액이 아니에요. 아니지. 서울에서는 아까 6천 얼마인가 뭐. 저 잘 기억 못하지만 6천 얼마인가 뭐 그랬었어. 이건 누가 봐도 얼토당토 않게 소액이 아니거든. 그럼 최우선 면적권 이거가 어떤 간에 최우선 면적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암기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 문제지만. 응? 너무 차이가 나잖아. 1억 넘어가 버리잖아 지금 이건. 환산할 줄 아냐 모르냐는 물어본 문제지 6,500을 기억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을 때 이게 뭐예요? 무단전대죠. 그러면 갱신 요구 해오더라도 임대인은 뭐예요? 거절할 수 있다. 맞는 거라고 그랬죠? 5번이네. 4번 문제에서 4번 문제 보시면 뭐 이렇게 되는데 상가가요, 상가요. 요거 아이고. 요건데 상가인데 보증금 6억에 어디 지역 봐야지 이제 서울 6억에 월세가 500이면 곱하기 100 하시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11억이야 11억 11억 규모지. 그러면 뭐야? 당연히 초과지. 초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X금으로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나 몰라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네. 틀린 것은 자 초보가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요것만 요 갱신했다. 대권이 요것이 적용되는 거라며 초보한테는. 1번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안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최단 기간 1년으로 본다는 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러면 1년 되는 건 아니에요. 리어먼 갑은 을로부터 갑으로부터 X금을 양수한 병은 주인이 바뀌었어.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금 주인이 갑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병으로 바뀐 거죠. 그럼 요 병은 요 갑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올 때 한번 봐볼게요. 어디냐면 여기. 여기는 안 써놨구나. 주택에는 써놨는데 저기 가볼게요. 저기 21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17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상가에는 안 써놨기 때문에 주택하고 똑같아요. 주택에 보면 임차 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번 요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력. 그럼 이건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예요, 2번은? 그 다음에 디귿번. 상가도 똑같다고요. 근데 상가에는 그 조문을 지금 제가 보니까 안 써놨네. 그런데 똑같아. 디귿번. 을이 누구죠, 을? 임차인이죠. 차임 연책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그러면 틀린 거예요. 3기 연체일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건 적용되긴 하는데 요 숫자가 틀린 거죠. 그래서 X야 이것도. 그 다음에 리을번. 을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뒤에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저당권자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이게 우선 면제권이네. 자, 초과 보증금일 때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선 면제권이 이게 없잖아요. 여기서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면제권이잖아요. 물론 사실은 이제 확진일자 얘기도 나와야 되지. 확진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면제권이 생길 건데 받았다고 해도 이건 안 생기지. 왜요? 초보. 이거 없으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한 3번 정도 계속. 답은 그러니까 몇 번이요? 틀린 거 오라고 그랬죠? 틀린 건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4번이에요, 4번. 5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매수 신청인은 이 입찰 들어온 사람이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금을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죠. 보증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최저가.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최저가 이상이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방법은 뭐예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최저가의 뭐예요? 10% 이상이 아니고 최저가의 10%를 내야 되죠. 이게 무슨 보증금이에요? 매수 신청 보증금이에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의 10%다? 최저가의 10%다. 그게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 3가지죠. 현금, 자기합수표, 취급위탁, 계약체결문서 3가지. 현실은 대부분 자기합수표 끊어오지만 하여간 현금 들고 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입찰 들어온 사람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지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각기일은 입찰하는 날이죠. 보증을 제공해서. 보증을 제공한다는 건 최대가의 10% 있죠? 그 돈을 들고 가야 돼. 입찰 법정에.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우선 매수 신고하실 분 이렇게 하면 그때 돈 들고 나가면 돼. 보증을 제공해요. 여기 있습니다. 10% 이렇게.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쓴 걸로 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선 매수 신고한 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죠. 그렇죠? 아까 그런 제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분 경매됐을 때 공유자가 매각기일 입찰 당일날 보증을 제공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쓴 걸로 쳐주는데 그러다 보면 그 경매에 넘어간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죠.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요. 그걸 틀리게 만들려고 막 억지로 애를 쓴 거예요. X예요, X. 3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낙찰자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아니, 지금 매수인이 1등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돈 내버리죠?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돈 냈죠? 그러면 뭐예요? 자격이 없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야, 보증금 돌려줘. 이렇게 하고, 계좌 이체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자기는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맞고. 5번.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이거 뭔지 아시죠?
부영건설 이런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확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우선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자 매수신청 대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뭐 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내용 잘 이해 못하셔도 포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누가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포기할 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이제 암기했었잖아요.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그때 제가 요거 그냥 포기하시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선권을 행사함으로써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차순위자가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나 차순위자 안 할래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차순위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6번.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모든 계곡은 매수신청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다. 부칙계공 때문에. 자, 2번. 공인인사인 계공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인인사인 계공은 매수신청 대리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뭘 할 수 있어요? 알선을 할 수 있죠. 법원에 등록을 해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야 할 수 있는 업무는 경매 대리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근데 법령할 때 했었어요. 1편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뭐 할 때만 이거 말고 대리행위래. 대리행위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매 알선행위는 등록 않고도 할 수가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매수신청 대리는 부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얘기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할 때 우자 우선매수 신고하는 거 들어갑니다. 4번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투자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위임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뭐예요? 얘기해주고 근거자를 뭐예요?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도 설명 뭐가 있는 거예요. 설명할 때 보면 권리관계 설명해야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경제적 가치만 말씀드렸죠. 이것도 설명해야지. 인수할 것이 뭐냐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이 틀렸죠. 5번이. 어디가 틀렸게요? 임목도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 되죠.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아요. 틀린 건 5번. 자, 마지막 문제. 매수신청 대리 갑 등록까지 됐네요. 자, 갑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중개법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조문은 사실 여기 빠져 있는데도 출제할 때는 이거 넣어서 출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이 말은 부칙계공은 안 껴줘.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임을 받은 갑은 뭘 할 수 있는가?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요게 핵심. 폐업 신고해갖고 그것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잘린 거예요. 원래 등록 잘리면 3년 동안 결격제하죠. 원래는. 근데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등록 취소됐을 때는 3년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지.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등록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 폐업한 것 때문에 등록 잘리는 경우는 나중에 뭐예요? 다시 또 바로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3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는. 폐업 때문에 그런 거 폐업 때문에 법 위반한 게 아니어서. 그 다음에 4번은 자격 취소죠. 그때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시켜야 하겠다. 누가 취소시켜? 지방법원장이. 그죠?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는 기본이네. 매각장소 및 집행법원에 어떻게? 직접 출석해야 되겠다. 맞죠? 틀린 거 몇 번? 3번이 틀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뭐 내일 수업 없죠?
일요일도 수업 없죠? 특강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쉬셔요. 내일 특강을 위해서.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